to the best of my skill and judgment, the best of diligently and faithfully, diligently, 곳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nd judgment. diligently.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성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통령 취임 준비 대변인 겸 전문위원을 역임한 정영호 칼럼니우스 시-폴리티컬 발행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워싱턴으로 오셨죠? 네, 네. 워싱턴을 방문한 목적과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을 텐데. 예, 제가 7월 1일에 이 버지니아로 왔습니다. 그래서 네. 약 지금 현재 오늘까지 12일째 네.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워싱턴 방문 목적은 네. 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네. 국민의힘 선대본부에 와. 재외동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동부, 서부, 동남부, 시카고 등 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 후보 특보 네. 단을 한 350명을 네. 우리 한인 사회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350명의 특보 임명을 하고 특보단을 운영을 해서 그렇군요. 네. 그런 일을 했었는데 네네. 이번에 대통령 취임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네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사실은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네네. 애틀란타 등에서 네. 여러 지역에 특보로 수고하셨던 네네. 우리 한인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고 네. 또 감사 인사를 네. 전하면서 동시에 네. 윤석열 정부의 한미 동맹 네. 강화에 네. 우리 교포 사회가 어떻게 네. 앞으로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네. 이런 그렇군요. 것은 미래 전망을 네. 좀 함께 나누고자 네. 두루두루 이렇게 지금 방문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떤 중요한 어떤 임무, 책임을 가지고 또 오신 것 같는데요. 네, 그 대통령 취임 준비 대변인 겸 전문위원을 하실 적에 예, 나름대로 좀 이렇게 어떤 특별히 네. 뭐 이야기할 그런 소회 있지 예, 않습니까? 예, 네. 예. 새 정부 이제 지난 5년간의 네. 그 좌파 정부 시대를 종식하고 새로운 정권 교체, 그렇죠. 네. 국민적 여망을 네. 받고 국민 통합의 역사적인 그 과제를 갖고 태동한 새 정부라 그렇죠. 취임 준비위원회에서 그 정신을 살릴 수 있는 네. 취임식을 치러야 된다라는 취지하에서 네.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 특히 제가 맡았던 분야는 그 대통령 당선인에게 당시 네네. 앞으로 취임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디테일한 보고서를 네네. 이제 작성해서 위원장이 이제 네. 보고를 하고 또 그리고 기자회견을 하며 네네. 또 브리핑을 하는 네. 그런 역할을 이제 초기에 많이 했고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취임식에서 여러분들이 그 우리 교포 동포들께서도 네. 뉴스를 통해서 또는 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그렇죠. 그때의 국민 통합 초청이라는 걸 위해서 네. 각 분야의 감동 스토리를 갖고 있는 예, 맞습니다. 20여 명과 함께 네네. 대통령 내외가 같이 입장하는 그런 장면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저희들도 봤죠. 네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국민통합초청위원회에서 그런 감동 스토리를 갖고 있는 국민들을 700명을 선정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 중에서 20명을 따로 뽑아서 이렇게 네. 같이 입장을 시켰는데 네. 그 국민통합초청위원회 네. 기획안을 이제 제가 만든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네.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국민 통합의 네. 어떠한 그런 정신적 의미, 네. 그러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취임식의 한 네. 부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네. 국민통합초청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관한 역할을 좀 하고 네. 그리고 또 제가 선거 때 재외동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네. 우리 외교부와 함께 협조를 해서 네. 우리 재외동포 특히 미국의 경우에 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하는 네. 초청자 명단 작업에 제가 그렇군요. 또 좀 관여를 네. 해서 네.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러한 엄청난 노력으로 말미암아 네. 사실은 대통령 취임이 성대하게, 예, 화려하게 네. 또 열려졌고 예, 또 많은 국민들 또 이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엄청난 기대와 희망을 예, 갖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최근에 예,
해외에 나와서 지금 잘 모르실라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어떤 지지율이 네. 조금 내려가는 추세거든요. 네, 그 이유가 네, 뭐라고 보세요?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가지고 네네.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뭐 우선 이제 첫째는 우선 대통령께서 당선될 때 네. 0.7% 차이로 그렇죠. 그런 예. 그 아슬아슬한 그, 예, 맞습니다. 그 예. 득표율을 가지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네네. 사실 국정 전반에 걸친 동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네.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좌우 진영 논리에 너무 매몰되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맞습니다. 동력을 일시에 확보하기에는 네.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게다가 또 이명박 정부 초기에 네. 그 말도 되지 않는 광우병 광우병, 사태 네. 때문에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엄청난 추락했었죠. 그 네, 추락을 맞습니다. 보이면서 네. 네. 그 극복 과정에서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네. 이 대외적인 활동이나 외교 활동, 경제를 살리는 데 전념한 결과 그렇죠. 여러 가지 또 국정 지지율도 높아지는 현상이 생겼는데 저는 뭐 이것이 지속적으로 오래 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게 일시적인 현상. 그런 네. 현상으로 보면서 네. 네. 지금 뭐 이렇게 이 좌파 진영 쪽에서는 이제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부를 네. 깎아내리고 네. 폄하하면서 위기를 그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물론이죠. 또는 이제 요즘 언론 분석에서는 네. 네. 결국은 정부 네. 내부의 문제로 네. 결국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네. 특히 뭐 지금 대통령의 그 세련되지 못한 네. 그 네. 언어 예, 정책인 뭐, 언어의 예, 사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김건희 여사의 네. 활동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또 저는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이준석 당대표의 문제 네. 네. 막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보수 진영 내부에도 약간의 균열이 생기고 네. 뭐 등등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 선거 때 네. 대통령을 지지했던 네. 중도층들이 지지해서 이탈하고 네. 그리고 모든 여론조사에서 그 좌파 네. 진영에 또는 네. 반윤석열 성향의 네. 그 계층에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참여를 해서 네. 이 지지율의 급격한 변동이 일으켜지는 것도 아닌가 네. 뭐 이런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건 이제 일시적인 현상에 그렇죠. 불과하고 여론은 또, 움직입니다. 네. 그것도 비가 온 후에 땅이 네. 더 굳어지듯이 네네. 윤석열 정부가 이걸 계기로 더 탄탄한 네, 모든 기반을 네. 구축하지 예. 않을까.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대통령께서 네네. 새 정부의 방향을 잘 잡았다고 봅니다. 첫째는 뭐냐? 네. 우선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경제 네. 전략이다. 엊그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네. 독대하고 예, 맞습니다. 몇몇 관계자들만 참석을 해서 네네. 토론을 했습니다. 네, 이게 맞습니다. 이전 정권에서 이전 네. 정부에서는 볼 수 없는 네. 아주 독특한 네. 그러한 그 현상으로서 네. 정말 아주 신선감을 주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이 한미 동맹 관계, 네네. 이 국가 안보를 탄탄하게 하면서 네. 미국과 네. 가치와 기술 동맹의 네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네. 이제는 안보와 경제는 네. 양대 축입니다. 네. 이게 동전의 양면으로서 그렇죠. 그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미국과의 안보는 경제적인 동맹과 시장 경제의 어떤 유대를 통해서 네. 그렇게 간다 그러면 네. 앞으로 이런 방향은 굉장히 그 대통령께서 잘 잡은 방향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럽과의 네네. 외교적 관계 이번에 네이토 정상회담에서 볼 수 있듯이 네네. 대한민국 대통령 조선 처음으로 네. 나토 회의를 갔다 오면서 물론 네네. 이것이 여론조사에 반영은 나타나진 않았지만 네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그 효과들이 네. 어느 순간에는 한때 모아지면서 네. 긍정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네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존중하는 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의 의지가 네. 그런 걸 통해서 잘 반영되면서 네. 과거와의 단절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잘 감당해 가신다면은 네. 여론은 항상 네. 대통령 편에서 움직여 줄 것이다. 예, 이게 이제 생각을 네, 합니다. 여기 워싱턴이고 또 미국에 오셨으니까 네. 이 미주에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은 음. 한미 동맹의 그 강화
또 네. 한미 동맹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네. 이러한 정책만 가지고도 상당히 네. 그 어떤 위안과 예, 예. 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한미 동맹을 실제 이제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더 강화를 해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뭐 제가 외교부 장관이나 아, 그럼 안보, 안보 수석 비서가 아니라 네, 제가 그 부분을 뭐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은 한미 안보 관계 네, 제가 이번에 미국에 와서 이제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를 그렇죠. 돌고 이제 네. DC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그 우리 교포 지도자들과 또 네. 평범한 교민들, 우리 동포들도 네네. 역시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한미 관계의 중요성, 아, 물론이죠. 한미 동맹의 네, 중요성을 네, 가장 우선시 여기면서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미 동맹 강화를 네. 성공해서 네, 우리 여기 1세뿐만 아니라 1.5세, 2세 모두가 다 그렇죠. 편안한 마음으로 예,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자랑하며 살 수 네.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면 좋겠다 하는데 네. 이것을 이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네. 한국과 미국의 안보적 결속력과 그리고 네. 기술과 가치 네네. 측면에 있어서 네, 미래 지향적인 미래 비전을 함께하는 동맹 관계로 나아간다면은 네,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네. 미국과 더불어 글로벌 사회를 선도하는 네. 그러한 국가로서의 위상을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만들어 갈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에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런 동맹의 차원을 벗어나가지고 그렇죠. 포괄적인 그 한미 동맹의 네, 어떤 네. 새로운 그렇죠. 시대가 열리는 열린다. 거니까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한국에는 우리 보수 정권이고 예, 미국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은 민주당 네, 대통령이거든요. 네, 그럼 네. 우리가 이제 흔히 표현하기를 이제 진보 정권, 예. 그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의 그 어떤 궁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우리가 보수 진보의 이야기와 좌파와 우파, 네네, 넓은 의미에서 좌파와 우파의 얘기를 그렇죠. 저는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저는 이제 여기 네, 영주권자입니다만 네, 네, 개인이 우리 네. 여기 시민권을 갖고 계신 네. 우리 미국 동포들께서 네. 개인은 공화당일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일 수 있어요. 네네. 그러나 한국의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네. 때는 네,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든 네, 대한민국이 한미 관계, 한미 동맹을 통해서 어떠한 국익을 네,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네. 추구할 수 있느냐. 네. 그러면서 글로벌 세계에서의 우리가 향후 앞으로 네. G7, G5 국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네. 토대를 네. 광범하게 한미 관계에서 구축해 나갈 수 있느냐. 네. 저는 그게 중요한 거지. 네. 바이든 정부가 진보 정권이고 네. 윤석열 정부가 보수 정권이니까 궁합이 잘 맞겠느냐. 네. 이러한 그 관점은 네. 이 걱정을 안 해도 대한민국 된다. 국익 측면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 네. 다음 선거에서 예를 들어 공화당 정부가 네. 됐다 하더라도 네.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한미 네. 동맹 관계를 네. 우리 대통령이 어떤 의지와 철학을 가지고 네. 국민과 동포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며 네. 나아갈 수 있느냐. 예,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준비위원회 또 예. 인수위원회에서 중요 직책을 이제 역임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익을 지금 강조하셨거든요. 네. 그럼 대한민국 국익을 국제사회에서 얻는다. 네. 그럼 대한민국 정부는 미주에 있는 250만 동포의 권익은 무엇을 어떤 이제 방법으로 그걸 찾아줄 겁니까? 아주 그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지난번에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또 문재인 정부에 오면서까지 재외 동포청 네네. 설립에 관한 공약을 내세웠지만 예, 그 수십 년 아, 전부터 참 노래만 그 불렀거든요. 어려웠어요. 네, 노래만 네, 불렀지 맞습니다. 네. 실제로 된게 없죠. 그 뭐 네. 점수가 나온 적은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대통령 후보 또는 당선된 대통령에 비해서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네. 그 어떤 정부보다도 네. 이번에 재외동포청 설립에 관한 네. 강력한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습니다. 네. 그래서 재외동포를 이야기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재외국민이라는 네.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네.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는 네. 영주권자든 뭐 그 나라의 시민권자든 관계없이 모두가 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네네. 재외 국민이다라는 그런 포괄적 인식을 통해서 네.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네. 노력을 해 오셨는데 네. 지난번 인수위에서 이제 그 외교안보위원회에서 네. 김성한 위원장이 대통령 다시는 당선인이죠. 네. 그게 이제 보고를 할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재외동포청 설립을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새 정부가 들었을 때
준비 기간이 짧다 보니까 네. 정부 조직을 개편하지 못하고 출범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성가족부 폐지라든가 이런 네. 등등의 문제가 있는데 네. 이제 지금 이제 정부 조직법 개편에 관한 작업들이 네. 지금 물밑에서 잘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재외동포청이 정조법 개정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드러날지 네. 아니면 1년, 2년 후에 드러날지 네네.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물론 그러나 뭐, 의지를 갖고 한다. 네, 그걸 물론- 통해서 재외동포들의 네. 권익 향상을 위해서 네. 대통령께서 새 정부에서 반드시 실천할 것이다. 예, 전 네. 대변인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역대 정부 어느 정부든 정부가 새로 들어서 가지고 그 2년 반 이내에 네.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그 이후에는 사실 이게 엄청난 힘이 드는 과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재동포청 설립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뭐 이것저것 연구하고 또 검토하고 한다면은 이 정부에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옆에서 예. 그거를 2년 내에 좀 뭔가 추진이 되게끔 그렇게 조언할 아, 용의가 있습니까? 물론하죠. 뭐 네. 제가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관계 요를 통해서 네. 재외 동포들의 네. 그 생각과 의지, 바램을 네. 충분히 저는 전해드릴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재외 동포청이 이제 외교부 산하의 외청이 되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 외교부의 조직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네네. 법무부를 비롯한 여러 관계 부처의 예. 일부 조직이 이 안에 다 들어와야 된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부처 간에 의견 조의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네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개방을 허용했듯이 네네. 약속을 반드시 국민에게 실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의심하지 않아도 되겠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네, 이 있습니다. 청와대 개방과 관련해서 물론 국내에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그 관람도 하고 또 네, 방문도 하고 하는데 이제 미주 특히 워싱턴 뭐 해외에 있는 동포들은 사실은 이제 그냥 뉴스나 TV로만 보고 알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네. 그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청와대 개방이라는 거는 네. 국민 주권 시대에서 네.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러한 조치였다. 네. 사실 그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에 네. 저는 준비위원이었지만은 참석은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네. 네. 우리 국장님 아시겠지만 채널 A, 네. 채널 A에서 네. 김진 그 돌직구쇼 예, 예, 압니다. 김진 네. 기자와 함께 네. 2시간 반에 걸쳐서 청와대 취임식 생중계하는데 제가 해설위원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해설위원을 하면서 네네. 청와대 개방하는 장면, 네. 그게 꽃을 들고 많은 이제 국민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70년의 이 권력 네. 또는 권위주의 시대가 네. 권력 독점 시대가 이제 무너지고 네. 국민이 그 권력을 대신해서 주인이 되는 네. 새로운 시대가 아. 지금 저 청와대 문을 개방을 하면서 열렸다. 네. 비로소 이제 국민이 주인이 되고 네. 국민 정치 시대가 열렸다. 이런 네. 식의 제가 해설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가졌습니다만 지금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그 청와대는 이제 개방이 됐고 국민에게 돌아갔는데 네, 네. 그럼 그 청와대는 이제 누가 관리를 하면 누가 갖고 있는 대지나 주택이나 이게 어떻게 소유권이 되는 겁니까? 주인은 국민이죠. 네네. 주인은 국민이지만은 네. 그게 부지가 서울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관리는 서울시에서 그렇군요. 이제 하게 될 거고 앞으로 이제 청와대를 보다 더 전면적 개방을 통해서 네네. 국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네. 내부 시설의 그 변경이라든가 네네. 뭐 저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청와대 중심에다가 네. 이승만 대통령 이후 오늘의 대통령이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의 기록과 네네. 역대 대통령들의 전시관을 네. 역사 그대로 네.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네. 그런 대통령 박물관을 기념관을 그 안에다가 만들었으면 네. 좋겠어요. 네, 아주 네. 좋은 생각 같은데요. 네, 네. 근데 혹시라도 이게 네. 다 이제 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기는 너무 빠른데 차기에 어떤 정부가 들어섰을 때 예. 다시 청와대를 사용하는 그런 일은 없겠죠? 차기 정부가 네. 우리 윤석열 정부가 계속 이어져야죠. 예. 물론 뭐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계속 이어져서 네네. 그 새로운 정부에서도 똑같이 네네. 지금의 용산 시대를 네. 이어서 그리고 청와대는 네. 이제는 국민이 그 주인이 되고 네. 권력의 중심에 국민이 있는 네. 그러한 시대를 저는 차기 정부 윤석열 정부가 계속 이어서
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전 대변인께서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성공적으로 임기 동안 모든 걸 마치기 위해서는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또 제가 온 목적과도 네네. 같이 부합되는 질문입니다만 우리 재외 동포들 네. 특히 우리 미국에 계시는 네네. 우리 미국 재미 동포들께서는 기존의 한미 관계의 불균형 시대를 경험하면서 네. 많은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대통령께서 벌써 바이든 대통령 2번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한국에서 첫 정상회담하고 네네. 그리고 마드리드에서 한일 네네. 정상회담을 하면서 네. 삼국 간의 안보 체제의 강화를 통해서 네네. 세계 평화 질서에 기여하는 문제를 함께 나누면서 네네. 이렇게 나갈 때 이 정부를 믿으시고 네.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네. 한미 동맹의 네. 강화를 성공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네. 모든 이 여론과 네네. 그리고 또한 언론을 통해서 네. 우리 한 목소리를 내어주고 특별히 우리 지금 이 재미동포 사회가 네네. 우리 한인회가 이렇게 많은 좀 분열과 그렇죠. 네. 분열 네. 현상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이번에 워싱턴 DC에 와 보니까 네. 인증을 받은 한인회가 한 12개가 되고 네. 그 다음에 전혀 인증을 받지 못한 뭐 수없이 많습니다. 한인회가 한 10개가 네. 20개가 넘는 한인회가 있어서 동포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동포들도. 네. 그래서 네. 여기가 정치 도시다 보니까 네. 한인회의 정치적 이 지향성이 네. 상당히 강하게 드러나는구나. 네, 그렇지만 정치 도시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한인들이 더 모범적인 그렇죠. 정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한 네. 한인회가 네. 우선 무엇보다도 이 한인회가 네. 하나로 결속이 돼야 되겠다. 다 힘을 모아서 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재외 동포의 네. 역량 결집을 통해서 네. 워싱턴 정가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네. 그렇게 해나갈 때 우리 동포들이 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돕고 예.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차피 뭐 인수위원회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뭐 윤석열 정부가 한국에서만 국민 대통합을 이루지 말고 네네. 해외 동포 사회도 좀 통합을 이루는 그런 바로 나름대로의 그렇죠. 예. 뭔가 좀 필요한 그런 실정이 아닌가. 예, 이렇게 맞습니다. 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는 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네. 재외 동포 다 중요하지만 특히 그렇죠. 미국의 경우에서는 네. 우리 한인 사회가 네. 네. 좌우 진영 논리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렇죠. 국가의 이익과 실익을 위해서 네. 가치와 실용 중심의 정신을 가지고 네. 우리 재외 동포들, 미국 동포들도 이제 통합의 시대로 가야 되겠다.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조태용 네. 주민대사님 네. 이제 최근에 오시지 네. 않았습니까? 신임 대사죠. 네. 신임 네. 대사의 역할이 굉장히 네. 크고 네네. 또 지금 10여 개 지역의 이제 총영사들의 네네. 있죠. 역할도 네. 굉장히 중요하고 네. 더군다나 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을 받았던 분들이 네. 이제 그 사고의 편향성이 많은 한인 사회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아시지만 외교관 특히 총영사나 대사 정도가 되면은 사실은 어떤 그 편향성을 가지면 안 되는 아니,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부가 그렇죠. 들어서든 똑같이 우리의 대한민국의 발전과 권익과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러한 그렇죠.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도 영사들을 파송하고 또 대사를 파견하고 하는데 그렇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 재외 동포의 영향력이 큰 곳이기 때문에 네. 그 진영과 이념에 관계없이 네네. 이 재외 동포들의 권익 향상과 네. 그리고 역량 결집을 통해서 새 정부의 외교 정책이 성공하도록 네.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이다. 또 그래서 새 정부에서 네. 그런 측면에서 또 새로운 변화를 네. 한번 또 기대를 해봅니다. 예, 이 워싱턴에 계시는 동안 이제 지금까지는 또 이렇게 활동을 해 오셨는데요. 앞으로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이제 당분간 더 DC에 체류할 계획인데요. 네네. 우선 7월 27일이면 한국 전쟁 종전 기념일 아닙니까? 예, 예. 아시다시피 그날에 굉장히 큰 행사. 예, 화상의 벽. 한국 전쟁에 네. 참전했다가 실종된 네네. 그 7,697명인가 6명인가 네. 그분들의 이름을 네. 또 석판에 다 새긴. 예, 일일이 다 네, 그래서 하나씩 있잖아요. 제가 어저께 네. 코리안 워 베테랑 참전공원. 네. 파운데이션의 네. 사무총장인
제임스 피셔를 어제 네, 만났어요. 네. 같이 점심을 아, 먹으면서 그렇군요. 제임스 피셔와 함께 네. 여러 가지 그 행사의 의미, 네. 또 이걸 통해서 한미 동맹을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가 그런 것에 관해서 우리가 작은 역할이지만 네. 뜻을 모아서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네. 한미 동맹 강화가 성공하도록 네. 우리가 열심히 돕자. 네. 그런 얘기하면서 제가 어저께 26일 날 전야제와 네. 27일 날 본 네. 행사에 그 제임스 사무총장이 제임스 저를 피셔, 공식적으로 네. 저를 초대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네. 그 행사에 네. 네. 참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왜 한미 동맹의 필요성을 우리가 100번 강조해도 모자란 게요. 미국에는 사실 250만 이상 한인이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분들의 생활 터전이 미국이라고. 그렇죠. 또 어느 나라가 250만, 300만을 자기 나라에 받아들여서 생활하게끔 만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한미 동맹이 네. 강화돼야 된다고 미주 동포들은 뭐 좌파든 우파든 전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예. 네. 좀 아시다시피 네. 올해가 조미수교, 한미수교 140주년 그렇죠. 되는 네, 날 네.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은 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건국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네.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면서 네.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병원을 세워서 네.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 네. 하나는 근대 교육 제도를 도입을 해서 네. 한국의 우수한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네. 그들을 대한민국의 리더로 세우는 네. 그 과정 속에서 이승만이라는 청년이 나타나게 되고 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이제 건국을 미국의 도움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떻게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은 네. 미국의 선교사들, 네. 미국이 세운 나라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그 건국의 태생의 그 본질을 우리가 네. 망각해서는 안 된다. 예. 그것에 대한 그 정신을 회복을 통해서 네. 이 시대,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네. 말씀하셨듯이 기술과 가치의 동맹을 통해서 네. 우리 재외동포들도 네. 그런 측면에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희망을 갖고 네. 우리 한미 동맹을 위해서 네. 노력을 그러니까 해야 이 되겠다. 한국이나 미국은 한미 동맹을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렇죠. 이런 예, 의미 그럼요. 같은데. 네, 네. 저 마지막으로 네. 우리 저 동포들이나 예. 시청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재미 동포 여러분, 정영호입니다. 최근에 제가 6월 23일부터 미국에 와서 오늘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많은 교포 지도자들 또 교민들과 만나면서 우리 교민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 그리고 우리 교민들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 새 정부에게 기대하는 게 뭔가, 또 그런 것을 한미 동맹을 통해서 추구해 나가야 된다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많이 만나 왔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성공하는 길은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그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또 그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 재외 동포들에게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 건강한 나라를 물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재외 동포들도 조국에 대한 그런 어떤 강한 자부심과 또 자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여러분의 이념적과 진영의 논리가 어떤 것이든 그것을 넘어서서 한미 동맹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 발전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재미 동포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뜻을 모아서 한마음이 되어서 한뜻이 되어서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서 여러분 윤석열 정부를 적극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뭐 한미 동맹을 위해서 노력도 하시겠지만 우리 재미 동포들의 권익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시기를 네. 부탁드리며 네. 지금까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and laws thereof. 강화를 위해서 여러분 윤석열 정부를 적극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